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개가 걷히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자욱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나타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면 차차 안개는 걷히겠고요. 다만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든 지역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수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로 출발해 낮에는 19도까지 껑충 오르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일교차 큰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낮과 밤 기온차가 커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맑고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에이펙이 끝난 지 나흘째 경주에는 금관을 보러 또 황남빵을 먹으러 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모처럼 찾아온 에이펙 특수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펙 개최 기념 신라금관 특별전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 박물관 최초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까지 생긴 건 트럼프 금관 효과였습니다. 남산은 한 바퀴 돌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오늘은 오픈런하러 온 거야, 아침 일찍. 관람객이 너무 몰리면서 관람 인원도 하루 2,500여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옛 시대 기술로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고 어제 못 봐가지고 더 기대가 컸던 것 같아서. 천마총 금관부터 황남대총 금관까지 각 지역에 있던 신라금관 6점이 104년 만에 한 곳에 모인 데다 에이펙 덕분에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라금관은 하나의 디자인의 양식이 있을 정도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맛있다며 호평한 황남빵 매장에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매장에 3시간 대기는 기본, 택배는 20일 이상 걸릴 정도입니다. 시진핑 대통령이 맛있다고 하길래 어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3시간 기다려야 된다는데. 황리단길은 평일도 거대한 인파가 몰렸고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방문해 화장품을 구매한 곳도 K-뷰티에 매료된 외국인 관광객이 잇따랐습니다. I think K-beauty and K-cosmetic is very have different products for everybody, for different skin type and skin color. 에이펙 효과는 다른 도시로도 이어졌습니다. 인근 도시 울산에도 행사 기간 관광객 4천여 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모처럼 에이펙 특수가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게 후속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치는 게 아니고 경주 포럼을 만들어서 한류를 한껏 번창시키는, 그래서 문화 번영을 할 수 있는. 경북도는 세계 경주 포럼을 매년 열고 에이펙 기념관과 K-뷰티, K-메디컬 등 체류용 콘텐츠를 추가해 세계가 다시 찾는 경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핵심 의제였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경북형 모델을 정부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에이펙 글로벌 인구정책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에이펙의 또 다른 핵심 의제인 AI, 인공지능 협력 및 육성과 관련해서는 미래공동체 경북형 AI 선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 후속 대책으로 세계 경주 포럼, 보문단지 리노베이션 등을 제시하며 국비 확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240여 곳의 국외 공모 출장 실태 조사를 벌여 나라 돈을 부당하게 쓴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구지방의회를 상대로 한 수사 결과 기초의원 1명과 공무원 등 22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2023년 5월 말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국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고 늘 비판받는 기초의원들의 공무 출장입니다. 그런데 의원 16명, 의회 직원 4명 등 20명의 항공료로 2,010여만 원을 지출해놓고 2,600여만 원을 쓴 것처럼 부풀렸다가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쓴 돈은 구 예산으로 1인당 30만 원가량 과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 모두 환수 조치했습니다. 항공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예산을 빼돌린 의회는 동구의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회는 대구시 의회와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 군위군 의회 등 6곳.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차례 국외 공무 출장을 다녀오면서 구 군별로 140여만 원에서 1,200여만 원까지 모두 출장비 3,800만 원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항공료를 부풀린 뒤 다른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게 터지니까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아니 말씀드리 좀 그렇고 관리를 해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찰은 구의원 1명과 의회 공무원 1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여행사 관계자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의원들이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알아서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좀 공무원의 어떤 그런 조직 생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경실련은 이런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의회 출장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유성 출장이라 비판받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이것도 모자라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어 아예 해외 연수 제도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어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 제정만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여야가 함께 발의한 K스틸법이 아직도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기업과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며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과 합리적 요금 체계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철강이 무너지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없다라며 규제 완화,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옛 미군 헬기장 반환터에 대구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미군 부대로 단절돼 불편을 겪어온 공간이 시민들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식 개관을 앞둔 대구 도서관을 박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고 입력하니 로봇이 이용객을 안내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추천 도서 서비스입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이른바 24시간 독 드라이브 스루. 대구 도서관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대구 도서관은 연면적 15,075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 자료실과 일반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등 6개 자료실과 공동 보전 서고, 야외 정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소 분류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거 책을 볼 수 있는 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색다른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랑 기금으로 조성된 대구 사랑 서재는 지역 작가와 출판사의 도서를 선보이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내 다른 공공 도서관의 책을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책 두루 서비스도 도입됐습니다. 시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렸던 만큼 기존 도서관 서비스에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한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출입이 제한된 미군터를 활용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져 버스 노선을 늘리고 주차 공간을 넓히는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정부가 주한미군 지휘협정을 통해 전국 미군 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하면서 옛 캠프워커 헬기장터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민들이 기다려온 대구 도서관이 지역 도서관 정책의 핵심 역할하며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6,253억 원, 영업이익 507억 원, 순이익 493억 원을 거뒀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8%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19.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5%, 순이익은 43.9% 늘었습니다. 경북은 국내 한우 주산지로 꼽힐 만큼 고품질의 축산물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치솟는 사료값, 농가의 고령화로 축산업의 미래가 만약 밝지 못한 상황에서 의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세포 배양 산업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는데요. 기존 농장을 배양육 생산 농장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해외 사례를 이도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육두수 70만 마리의 한우 최대 주산지 경북. 물 좋고 공기 좋은 천혜의 자연 경북 북부에서 자란 한우는 최고의 육질을 자랑합니다. 낙동강과 넓게 뻗은 지류는 물을 많이 먹는 한우에게 안정적인 급수를 제공하고 큰 일교차는 소의 면역력과 식욕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육질이 연해요. 그러니까 지방이 없는데 육질이 연하니까 구워 먹는 로스용으로 이제 풍미가 좋죠. 하지만 나날이 치솟는 사료값과 농가의 고령화는 축산업이 당면한 최대 과제입니다. 소 한 마리당 사료비는 500만 원 이상으로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축산농가 경영주 다수가 65세 이상입니다. 10년째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어느 자식이 고향 와서 아버지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축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축산업계가 마주한 문제 해결의 열쇠로 세포 배양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가가 소를 직접 키우는 대신 소의 줄기세포로 육류를 생산하는 건데 미래형 축사를 이미 계획 중인 곳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배양육 제조 기술을 실험실에서 축산농가로 이전하는 시도를 진행 중입니다. 배양육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배양육 연구의 선구자인 빌렘 반 엘렌의 딸 아이라 반 엘렌은 아버지의 연구를 이어받아 축산농가의 배양육 기술을 접목한 리스펙트팜을 기획 중입니다. 말 그대로 농부를 존중해 함께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찾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Without the farmer, but it's inclusive of the farmer and their land, their location. That all stays the same, but the only thing what happens in the barn, that changes. 소 수백 마리가 차지하던 자리엔 우수한 세포를 가진 몇 마리로부터 세포를 추출해 배양할 장비가 들어섭니다. It is still very special that I'm now able to supply more meat from fewer animals.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경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육 농장과 비교해 토지는 10배, 대기오염 물질은 20배 가까이 감축시킬 수 있는 리스펙트팜 모델은 네덜란드를 넘어 유럽의 다양한 농장으로 확산될 계획입니다. 다음 보도에서는 세계의 세포배양 연구 현장을 세세하게 전해드립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겨울철 값비싼 고급 수산물로 꼽히는 영덕 대게가 5개월간의 금어기를 마치고 지난 3일 영덕 강구항 위판장에서 처음으로 위판됐습니다. 이날 위판에는 대게어선 4척이 참여했으며 낙찰 최고가는 마리당 16만 9천 원, 총 판매액은 3억 49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덕대게 조업은 매년 11월 초 근해에서 시작해서 12월 먼바다로 확장되고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12월부터 살이 단단하고 풍미가 깊은 박달대게가 본격 출하되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와 영덕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식음료 안전 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사고 없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경북도와 협력해 행사 전부터 식재료 검수, 조리장 위생 점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회의 기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 2,200여 건, 식중독균 신속 검사 821건을 진행한 결과 검출된 유해 식재료는 즉시 폐기하며 철저한 사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자욱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오전까지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나타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면 차차 안개는 걷히겠고요. 다만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수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로 출발해 낮에는 19도까지 껑충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계속해서 일교차 큰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낮과 밤 기온차가 커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5도, 고령도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9도, 고령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5도, 문경은 오늘 2도로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안동 19도, 문경은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9도로 시작해 낮에는 19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맑고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